속보. 일본 반응. 한국 해군 불패 군함 개발. 수백 대 이동 발사대와 현무 미사일 장착. 독도 침범 대적 모두 절멸시킬 것. 바다에서 활동하는 군함은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 채 임무를 수행한다. 그만큼 군함을 보호하는 장치도 많이 갖춰야 한다.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 독일 네덜란드의 아파르, 영국의 샘슨 등 다양한 함정 보호 시스템이 세계 각국 해군에서 쓰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가운데 근접방어무기 체계는 군함과 승무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대공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의 요격 시도를 뚫고 함정 가까이 접근한 미사일을 자체 레이더나 모함의 센서 등으로 탐지 기관포로 파괴한다. 함대공 미사일을 갖출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해군에서도 근접방어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근접방어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해 함정에 탑재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근접방어무기 체계를 외국에 의존했던 한국은 국산화 작업에 나설 태세다. 2020년대 후반부터 취역할 해군 함정 규모와 해외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기존 기술 활용에 개발 기간 단축. 방위사업청은 29일 근접방어무기 체계를 국내 개발하는 CIWS-2 체계 개발 사업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CIWS-2라는 이름은 1980에서 1990년대 해군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 2007년 일본함이 진수된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 장착된 40mm 노봉기관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개발되는 근접방어무기 체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체계 개발은 LIG 넥스1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3,2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7년에 개발되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및 배치4 경항공모함 등 2030년대 한반도 해역에서 활동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CIWS-2 사업은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된다. 개발을 주도할 LIG 넥스1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반 기술을 갖춘 상태다. LIG 넥스1은 지난해 해군이 쓰는 골키퍼의 창정비를 완료하고 관련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 통합과 시험 평가, 군수 지원 등의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포신과 급탄 장치는 해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네덜란드 탈레스 30mm 골키퍼 근접방어무기 체계와 같은 것을 적용한다. 골키퍼에 장착된 30mm 기관포는 미공군 A-10 전투기에 장착되는 고잇 게틀링포다. 분당 발사 속도가 4,200발에 달해 동급 기관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다. 수상 표적은 12km, 대함미사일은 2km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다. 1970년대 서방 측 해군의 최대 위협이었던 구소련 대형 대함미사일을 단번에 부수기 위해 개발된 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췄다. 대함미사일은 물론 고속보트 등도 파괴한다. 영국, 한국, 네덜란드 등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기술적 신뢰도도 높다. 일각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무게와 부피를 줄인 기관포를 새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조기 전력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기존 기관포를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골키퍼에서 쓸 30mm 포탄이 여전히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근접방어무기 체계의 눈인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다. 근접방어무기 체계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가 적용되는 셈이다. 외형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정레이더파에 반사되는 면적을 줄인다. 부족한 기술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다. 개발이 성공하면 최대 14km 거리에서
초음속 또는 해면 근접 비행 순항 미사일과 드론, 항공기, 고속정까지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 중이고 북한도 냉전 시절 구소련과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대함 미사일을 대체할 미사일을 공개한 상황에서 최신 근접 방어무기 체계 개발은 해군 함정 생존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셀러 미국산 쓰는데 국산 개발하는 이유는 해군이 근접 방어무기 체계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울산급과 포항급에 쓰였던 40mm 노봉 기관포는 본격적인 근접 방어무기 체계로서는 성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군은 광개토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골키퍼를 장착했다. 이지스 전투체계에는 미국 레이시오니 20mm 펠렁스가 장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깨고 골키퍼를 선택할 정도로 해군은 골키퍼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하지만 해군은 2011년 일본함이 진수한 인천급 호위함에 펠렁스 블록 1B를 장착했다. 펠렁스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널리 쓰이는 근접 방어무기 체계다.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작고 체계 통합이 간단하며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M61A1 20mm 기관포를 사용한다. 다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관포 보신을 연장하는 등의 개량을 실시한 펠렁스 블록 1B가 주로 쓰이고 있다. 골키퍼를 애용했던 해군이 펠렁스를 선택한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다. 인천급 건조 사업 추진 당시 펠렁스의 도입 가격은 골키퍼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는 펠렁스가 장착됐다. 문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이 건조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지스함 한 척에 펠렁스 2기를 장착하는데 도입 가격이 3,900만 달러에 달했다. 훈련 및 탄약 비용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고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쟁 기종이었던 골키퍼가 단종돼 펠렁스가 서방에서 거의 유일한 근접 방어무기 체계가 되면서 제작사인 레이시온이 가격을 올렸다는 해석이 많았다. 시장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경제학 논리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2020년대부터 한국형 차기 구축함, 해양정보함, 울산급 배치 3 및 배치 4, 경항공모함 등 고가의 첨단 함정 건조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펠렁스의 가격 상승은 전체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국면이라면 도입비와 후속 군수 지원비 절감 등을 위한 국산화를 고려하게 된 대목이다. 미국산보다 우수한 무기 등장할 듯. 해군과 방위사업청 LIG 넥스1이 추진 중인 근접 방어무기 체계 국산화는 골키퍼의 장점에 최신 기술을 혼합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려면 기존 시스템과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해군은 골키퍼를 장기간 운용한 경험이 있고 LIG 넥스1은 골키퍼 장정비를 진행한 노하우가 있다. 여기에 국산 AESA 레이더와 광학 장비 기술을 적용해 체계 통합을 하면 신형 근접 방어무기 체계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근접 방어무기 체계는 펠렁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 con dù bao khó khăn.